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 뉴스 특보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은 100일째 지역 감염자가 없는 청정지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울산시의 주도로 생존을 위한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송철호 시장과 지역의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프레스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울산이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제로 달성 100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기자님께서 코로나19 시민과 함께 지킨 100일을 맞아 정윤기 감염병 대책단장님과 변태섭 방역 전문가 자문단장님 등 자문위원을 함께 모시고 지역 내 감염 제로 달성 100일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다. 기자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로서 울산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발생이 멈춘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에도 울산이 이처럼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상황에도 각종 행정명령 등 우리 시의 방역 조치에 우선 동참해 주시고 일상 속 코로나19 예방 노력을 철저히 실천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윤기 울산시 감염병 대책 단장님, 변태섭 방역 전문가 자문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시민과 의료진, 공무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00일 동안 울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근 수도권을 넘어 충청 지역 등으로 다시 감염 재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차칫 우리 지역도 연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취해온 우수 방역 정책을 되짚어보고 재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향후 추가 방역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온 우수 방역 정책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던 지난 2월 초 울산의 주요 관문 6곳 KTX 울산역, 울산공항, 태화강역, 고속 시버스터미널, 호계역 등 전국 최초로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울산 1번 확진자를 최초로 발견해낼 수 있었고 코로나19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며 우리 시의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어 고위험군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협업체제 구축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기피하지 않고 신속히 검사에 임함으로써 양성 확진자 7명을 조기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1호 발령을 통해 지역 내 38곳의 종교 부속시설 폐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추가 감염 확산 최소화에 집중했습니다. 또 우리 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도 대구 경북과 같은 생활권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다녀오신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지역 간 거리 극복하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캠페인의 결과 조모상으로 대구를 방문했던 24번 확진 환자가 스스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철저한 자가 격리를 실천하여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아주었고, 이손 요양병원도 병원 측이 확진자 발생 전부터 주기적 병원 소독과 면회객 통제 등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준 덕에 집단 감염 우려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해외 유입을 통한 감염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리 시는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 대책을 통해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KTX 울산역 선별 진료소까지 100회의 원스톱 무료 수송을 추진해 왔으며, 경부고속도로 내 해외 입국자 전용 임시 화장실 설치와 입국자 사전 신고제 등을 통해 해외 입국자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지역사회와 불필요한 접촉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치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구, 동구 선별진료소나 울산 도서관 운영, 굿바이 코로나 방역 정류장 등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안전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힘쓰면서 시민들의 심리 방역에도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과 어려움을 겪는 대중음식점 등에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청정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남아 호시탐탐 파고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존 감염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집단 감염이나 무증상 전파, 영유아와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중증 환자 등 새로운 위험 요소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 감염자 재발 발생 시 질병의 확산 양상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위험 시설인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등의 전자 출입 명부, 키패스 지역 시스템 확립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자 출입 명부, 전용 앱 설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과 누출 염려는 암호화된 QR 코드 사용과 이중 보안 체계로 원천적으로 방지되므로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충청지역 등 다수의 확진자 발생 지역을 오가는 대중교통 관리 방법을 재점검하고 대중교통시설의 월 화상 카메라 운영도 재점검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 계곡 등의 피서지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감염에 대한 경계심과 고삐를 놓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일상을 다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과 휴가철을 앞두고 불편이 크시겠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 코로나19 지역 감염 제로 기록이 100일을 넘어 200일, 300일까지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은 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기자회견 내용 중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울산신문. 우선 100일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계시는데 100일이 축하 자리가 아닌 심기일전의 자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주문을 하는데 돌아오셔서 우리 자문단하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지금 TV에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팔뚝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좀 시장님도 이제 좀 악수를 제한을 하셔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아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이제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저희 방송용 인터뷰로 한번 요약해서,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이걸 잘 극복을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 그걸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울산 시민이 다른 지역의 시민보다 이 감염병에 대한 극복 의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적 그 마인드가 다른 도시보다 강하고 훨씬 선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무슨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금융 지원을 신청하는 일 이런 것도 해보면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보다 항상 빠릅니다. 또 다른 어떤 그런 걸 신청하는 것도 보면 우리 시민들이 늘 이렇게 전국 그 대책회의, 총리주재 대책회의 가서 수치로 이렇게 각 17개 시도 비교되는 걸 보면 우리 시가 항상 1등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다른 데보다는 좀 높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감염 제로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방역의 방향은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100일이 되었다. 100일
100일까지 이겨주신 걸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와 지금부터 정말 이제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더 조심하고 긴장하고 또 지금 전국적인 상황은 충청도만이 아니라 저 광주까지도 이렇게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심기일전에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동안 취했던 방역을 위한 아주 좀 선제적인 조치들 중에 그동안 이제 효율성과 경제성 면을 감안해서 이제 중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에서 KTX 울산까지 그러니까 직접 우리 해외에서 귀국해서 울산에 오시는 분들을 직접 수송하던 걸 최근에 중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너무 주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줄기 때문에 좀 경제적 효율성이 좀 줄지 않나 해서 이렇게 우리가 중지를 했던 거를 오늘 100일을 맞아서 또 한 번 점검해 보자. 정말 지금 전국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걸 또다시 재개할 필요는 없는지 깊은 성찰을 하자. 그런 기회로 삼자는 것이 오늘 100일 기념 어떤 기자회견과 뭐랄까요? 조그마한 지금 또 5,000원 모였습니다. 우리 그 감염병 대책 초기부터 같이 해오신 소중한 분들하고 오늘 5,000원 모여서 또 한 번 회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네. 여기 4페이지 보면요. 예. 맨 밑에 이 전자명부 시스템을 적용하는 업소들이 나옵니다. 업종이 나오는데 네.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지금 많이 항의가 되는 부분이 왜 룸사롱은 되는데 왜 다간주점은 안 되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특히 울산 지역 삼산동은 전국에서도 그 룸사롱이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 집단 운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울산도 또 전국적으로 또 하나 많은 곳이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울산이. 이런 지역이 전자명부 시스템 도입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저 시민건강가자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업종은 현재는 지금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헌팅 포차라든지 유흥시설 나열해 주신 그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스크린 골프장이나 단란주점이나 이거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킬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룸사롱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너무 밀집되고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왜 룸을 빠지고 되는지. 유흥주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입니다. 유흥주점 되고 룸사롱이 빠지냐고. 룸사롱이 포함되어 있죠. 아니요. 단란주점이 빠져요. 유흥주점은 유흥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클럽이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예. 유흥주점은 다 포함이 됩니다. 스크린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골프장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질문, MBC 부장님. 예. 이 자리에 의료계 관계자분들께서도 나오셨는데, 이번 이 지역 감염 제로의 달성하게 된 이유는 뭔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울산시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의료계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염병 대책본 단장님. 예, 일단 100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100일 정도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사회에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서 외부의 유입을 차단하는 게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뭐 1, 2주 내에 혹시나 들어와 있는 게 아직까지 발현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일 동안 지켜낸 것은 대단히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조심해야 될, 대비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지금 코로나라는 게 지금 물로 치면 이제 부글부글 끓기 전 단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전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창궐했을 당시에는 이제 한참 크게 이제 폭발했다가 지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글자글하게 이제 물이 끓기 직전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분출했을 때 우리 지역으로 언제 그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또 그렇게 이제 대비해야 될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생활 속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집에서 쉬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제 실천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한 명이라도 만약 발생을 한다면은 역학적인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환자 그거를 크게 테두리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빠져나가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더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보다는 지금 더 어떤 방역적 어떤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은 좀 더 그물을 넓게 쳐서 역학적으로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위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수동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돼야지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되는 세컨 웨이브, 서드 웨이브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언론계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이번 감염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우리 의료 부분의 그런 인프라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든지 좀 더 개선 보완돼야 되겠다는 점을 느낀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우리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만약 대구 같은 상황을 맞았으면은 우리 시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뭐 가늠하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시에서도 이제 많이 지원하고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해서 지금 우리가 한 150병상 이상의 이제 음압 병상을 지금 확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만 아웃브레이크를 인지만 한다면은 웬만한 아웃브레이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은 중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환자에서 이제 중환자가 발생을 해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크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았을 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중환자,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가 의심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다른 중대질환, 응급 골든타임 있는 중대질환으로 왔을 때 그 환자들을 어떻게 병원에서 다른 일반 환자와 분리해서 안전하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의 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이번에 4실을 더 국가로부터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 4개 병실은 모두 중환자실로 우리 울산대병원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에서 또 이번에 긴급 치료병상에 대한 그런 국가에서 어떤 국책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신청해서 6개의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해서 10개의 중환자 병상을 올해 말까지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에 더해서 특히 이번에 시에서 또 지원해줘서 음압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라고 해서 일반 환자들하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응급 수술이나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그런 수술실을 올 연말까지 역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확보된다면은
올 연말까지는 이제 경증 환자나 중등도 환자까지는 지금도 어느 정도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중환자, 위중한 환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님. 네, 광역메일의 정종식 기자입니다. 단장님, 지금 그 울산에서 제로 100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말이죠. 이 병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안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8월이면 8월, 10월이면 10월, 내년 3월이면 3월 이렇게 언제 끝난다는 확정이 있으면 그만큼 더 안심이 될 텐데 그게 없다는 것이 가장 불안 요소입니다. 이게 좀 대답하시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단장님이시니까 치료제 개발은 올해 내에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치료제, 효과적인 치료제가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들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치료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범용으로 쓰일 정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도 뭐 그 부분에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혈장 치료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서부터 회복된 환자들의 혈장에서 혈장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항체를 이용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그 혈장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투여할 정도의 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또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시도가 되고 있긴 한데 올해 안에 그런 유용성이 있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나올 거에 대해서 또한 굉장히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시장님 가운데. 이것으로 시장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JCN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